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큰 관심사죠.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만남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는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겠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좀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니까 90도 인사하고 그랬다. 대통령이 위기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대한민국에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끝나니까 절치부심하고 있다. 바로 내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전 실무 협의부터 조금 이제 삐걱대면서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도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는 아시다시피 정무수석 교체 때문에 오후에 만나기로 했던 게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걸 두고 약간 기싸움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출이 된 것 같고요. 다만 회담 의제를 두고 민주당 내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는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의제에 올려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싸움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네. 이제 원래 이번 주에 하려면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일정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겠죠. 예. 싶은데요. 제가 협의가 잘 돼도 다음 주 초에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야당 쪽에서 뭐 영수회담 뭐 요구하고 해서 일단 성사가 되잖아요. 예. 성사가 되고 나면 공이 이제 야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 야당 쪽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혹여 이번에도 어차피 그 영수회담 하자 그래도 용산에서는 안 받겠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제 받으니까 약간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해진 것 같다. 예.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통상 과거에 영수회담이나 이제 청와대에서의 회담 끝나고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야 다 듣고 알겠다. 우리가 또 그거 국정 운영하는데 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은 다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 돌려보낼 수 있는데 그 회담의 성과를 놓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시끄러워지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게 하고 나오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막 당내에서는 그 비판을 하고요. 당 대표에 대해서 뭐 그러는 게 있어서 며칠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수회담 자꾸 한다 그래서 야당에 도움될 거 별로 없다. 뭐 한두 번은 몰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도 미리 뭐 많이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겠죠. 알겠다 뭐 이 정도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오는 보따리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가부간에 답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분석을 할지 그거에 좀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이 영수회담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말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는 이유는 그나마도 양극단의 정치를 이번 총선을 그 기회와 삼아서 조금 더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는 대화의 정치로 바꾸겠다는 모멘텀을 서로 가지는 것인데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 안정되게 하려는 아니 뭐 사진만 찍고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수회담 하자 그렇게 해놓고 영수회담을 받으니까 이제 보따리에 이만큼 싸갖고 간다고 그거 갖고 이제 어제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민주당도 태도가 잘못됐고요. 막 이걸 못 받아오면 영수회담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제에 대하여 이건 되고 안 되고 할 그럴 지금 계제가 아니에요. 예. 모든 거 보따리 갖고 와봐라. 일단 한번 물건이나 보자. 예. 내가 살 건지 예. 말 건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갖고 의제를 갖고 실갱이를 한다. 저는 언론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의제를 비교해서 예.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의제 중에서 해결될 의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예. 예산을 깎자고 하고 뭐 그야말로 부자 감세도 하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쌓는 건 거의 다 뭐 재난지원금에 예. 준하는 뭐 얼마씩 주자는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될 수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간에 받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주고 받는 걸 한번 해보는 그게 뭐든지 양국법과 뭐 검투법 폐지를 하나씩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대화가 되는구나. 뭐 크게 작은 것이든. 그래서 이번 모임은 사실은 의제가 무엇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틀을 만들어가는 서로 티타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격조했습니다. 뭐 벌써 600일이나 걸렸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분기에 한 번씩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나서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안정되게 하는 목적을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뭘 갖고 올래 이거 주면 안 된다. 이 언론도 싸움도 붙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정무수석 바뀐다고 영수회담이 안 됩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양당 모두에게 자 국민을 보고 영수회담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또 요구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우리 의견을 좀 더 보따리에 좀 포함시켜 가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신인규 관장.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아예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국민들께서 다행스럽게 여기시는 거지 이 영수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온다 한들 그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으실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탑다운 방식의 이제 마지노선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대전제가 있어야죠. 국회가 작동하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논점이 있고 뭔가 이견이 있는데 이걸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낼 길이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영수가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고 국면을 접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둘이 그 최고위급들이 만나가지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얘기해서 합의안을 만든다? 그냥 불가능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큰 기대는 없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 행정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뭐 잼버리나 엑스포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말 그대로 의대 정원 2,000명 할 때도 일처리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의사들 의견도 안 듣고서 밀어붙였다가 완전히 정부가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영수회담도 정무수석을 교체할 것이 만약에 예정돼 있었다라면은 영수회담 제의를 신임 정부석이 와가지고 대통령실 진용을 먼저 꾸리고 그 다음에 야당에게 정중하게 의제나 포함을 해가지고 영수회담 일정을 조율을 해야지 먼저 선뜻 전화로 제안해놓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바꿔가지고 또 정무수석이 바뀌었으니까 또 실무 교섭을 중단시키면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일머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어떤 비전과 가치를 태우더라도 일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수회담 했다고 특검 봐주기는 없습니다. 이런 의견 올려주신 분 있고요. 횡재세 기본소득 25만 원 갖고 자기 정치하는 건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두수 단장님.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영삼 이제 신민당 총재와의 관계 이런 쪽에서 이제 쓴 말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이 없습니다. 미국은 당 대표가 없으니까. 예, 중앙당이 없기 때문에 중앙당 대표하고 만날 일이 없고 의회 지도자들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없는데 한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앙당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각제 국가의 이 형식을 띠고 있고 그 내각제 국가에서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그러니까 당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총재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의 제1야당의 총재가 만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김영삼 영수회담도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영삼 그 시민당 총재가 일종의 이제 그 오브 더 레코드 또는 뭐 엠바고 같이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과연 유신을 인정하면서 뭔가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았는지 말았는지 이런 이제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수회담에서 뭐 일단 안 만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은 좋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이 회담을 통해서 양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뭔가 합의해서 우리 그 의회의 어떤 운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도 서로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가장 낮은 수준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첫걸음을 떼는 거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어서 이런 것이 이제 정례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제1야당이지만 이번에 이제 의회에 진출을 보면 이제 다른 3당, 4당도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넓혀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제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가장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거를 이번에 이제 5월달에 민주당이 뭐 5월 2일 날인가 본회의에 한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도가 쟁점이긴 한데 그 외 부분은 그렇게 뭐 쉽게 합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회창 총재 영수회담도 그렇고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많은 의제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네. 안 만났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과거에 보면요. 그 왜 대통령이 중요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순방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또 이렇게 모았죠. 네. 뭐 맥부 요인들 예. 모으고 야당 대표도 모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 영수회담 자체가 막 이렇게까지 그 관심을 끌고 막 의제까지 이렇게 막 테이블에 오르고 이런지는 없었는데 워낙에 안 만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네.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뭐 영수회담을 한다고 해도 이제 5월에 최상병 특급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것도 또 한번 전국에 크게 회오리를 몰고 올 것 같고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폭락적인 지지율 때문에 이제 영수회담을 하는 것 같은데 용산은 절대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